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현미 오베셀입니다. 오늘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천안 불당동 북하우스라는 예쁜 북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무조아님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책을 쓰게 되었는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운전하고 오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작가님 소개랑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무조아입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저 라디오 들었어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듣는데 드라이브를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하늘도 맑고, 라디오에서 서울은 지금 비가 온다는데 여기는 너무 맑아서 제가 좋아하는 두 작가님을 뵈러 오니까 너무 신났습니다. 저는 47살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8년이 흘렀는데요. 8년 동안의 제 기록들을 이번에 47 부동산을 시작했다 책으로 펼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이렇게 잘하십니다. 제가 나무조아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부동산 공부를 나도 일찍부터 할 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오늘 가면 뭐라고 질문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나무조아님은 어떻게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47이라는 나이는 우리가 이제 아이 다 키우고 조금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나이로는 늦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47이라는 나이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10대 때부터 사글세에 전전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돈 공부를 혹독하게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전 재산을 잃었던 적이 5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오뚜기였어요. 근데 한동안 결혼하고 잊고 살다가 25평에 사는데 남편에게 오빠 우리 34평 이사 가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링크를 딱 주는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강의를 한다 하길래 정말 망설임 없이, 그때 40만 원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원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냥 아무런 망설임 없이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실에 갔는데 100명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실제 나중에도 알게 됐거든요. 저를 가르치신 너바나님조차도 제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강의 때 노후 준비, 자본주의, 노후 파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자산,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충격인 거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밤 11시 정도에 지하철을 타려고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나 뭐지? 왜 이러지? 근데 알았어요. 그 사글세 전전하던 10대 소녀가 수없이 골목길에서 혼자 울었던 내가 살아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8년 동안 정말 미쳤었어요. 몰입과 밀도로 치자면 지금 현재까지도 하루도 부동산을 생각 안 하고 공부 안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도 한 2018년, 19년까지 2년 정도 북극성이라는 부동산 채널이 있었어요. 거기서
강의를 몇 번 들었고 부동산 공부 그때는 경매였었거든요. 그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누군가 제가 귀가 좀 얇아요. 누군가 경매를 잘못 사면 그 경매는 이제 좀 안 좋아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산 게 아니 판매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놓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내놓은 건데 그 사람의 행복을 네가 가로채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제 성향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포기했는데 와 나무조아님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공부하는 거랑 부동산. 정말 싫어요. 진짜.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사실 그냥 그냥 내 몸 늙을 만한 공간만 있으면 되지. 근데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정말 큰일 났죠.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공부는 진짜 싫어요. 공부 정말 싫은데 여기도 8년 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꾸준함의 힘이라는 거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산 증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부동산 책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제가 작가님을 초대하고 나서 부동산 책을 이제 작가님 쓰신 글을 읽었으니까. 근데 너무 글이 술술 재밌게 잘 읽히는 거예요. 이런 책이면 나도 좀 공부를 할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 옆에 계시니까. 아, 이게 또 나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은 또는 글이라는 것도 저는 그냥 만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저한테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8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하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속에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자수성가로 김승호 회장님이나 켈리체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저처럼 가난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됐지? 수천억의 부자가 됐지? 나는 왜 그게 안 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욕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하기 전과 후에 진짜 큰 배움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욕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거. 바라는 게 없으면 당연히 안 돼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욕망은 솔직해야 되고 진솔해야 되고 진짜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능력이 따라와요.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따라와요. 이거를 첫 번째로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부자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었어요. 한꺼번에 어떤 것을 크게 이루는 건 아니었고 아주 작은 것들, 책을 읽고 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배우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저에게 습관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들을 다 부자에게서 모방해온 거예요. 부자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루틴 하나는 11시 정각, 12시 정각, 1시 정각. 정각이 됐는데 시계바늘이 내 눈에 꽂혔다. 그럼 무조건 일어나서 스쿼트 30개를 해요. 지금도, 현재도.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유일한 운동법이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긴 시간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지루하거든요. 뭔가를 반복하는 것도 실증나고 근데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고 글을 쓰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그다음 어디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자이언트 북클럽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 3가지가 바뀐 겁니다.
네. 정말 확실하게 바뀌셨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은 뭔가를 버려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버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걸 계속 하면서 요걸 추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욕망하라라는 전 첫 번째 그 말씀하신 거에서 대부분은 욕망을 욕심과 헷갈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사람이 한 것만큼 정직하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욕망을 조금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도 켈리체의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웰싱킹 읽으면서 돈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우리 수혜미 우베스에 구독하시는 분들도 작가님 나무조화 작가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욕망하고 습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뭐 건강 지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그냥 소소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바꿔나가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삶에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에요. 47의 뇌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20대, 30대와 다르게 느껴지던 그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년이라서 유리했던 점도 있을 거고,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네, 정말 저를 많이 울게 했던 게 47이었지만 유독 저는 기계치예요. 제가 TV 없이 40년 살았거든요. TV 없이 40년 살다 보니까 사실 리모컨 조작도 지금은 이제 빌트인으로 돼 있어요. 집에 TV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TV를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저는 갤럭시하고 아이폰의 구별도 못했고요.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어플을 깔아서 뭔가 예약하는 거 진짜 아예 몰랐어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러 가서 아무리 카드를 찍어도 안 되길래 아저씨를 불렀더니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봤더니 빨간 화살표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어떤 기계적인 거, 컴퓨터에 관한 거 이런 활용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IT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고 그래서 우리는 어플로 다 부동산을 공부하잖아요. 매물도 거기다 내놓고 매물을 거기서 찾기도 하고 지도도 그렇게 보고 임장도 그렇게 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다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정말 저는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임장이 힘든 게 아니라 보고서를 PPT로 300장씩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전국의 도시에 그 임장 보고서가 저에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에게 자산이 돼서 지금은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벽을 허물기까지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강점은 뭐였냐면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아줌마잖아요. 엄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또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딘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임장을 다니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예쁜 카페가 많아서 좋아, 깨끗한 밥집이 많아서 좋아, 와 여기 PC방도 있고 우리가 놀 데가 많아서 좋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꿀밤을 주죠. 내 집 마련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손잡고 산책을 다녔을 때 얼마나 그 환경이 좋은지를 봐야 돼. 우리를 집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환경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보는 눈이 제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임장을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저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무조화님은 어느 생활권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에 왔어요. 임장을 똑같이 다 했어요. 뭐 어디가 제일 좋아요? 당연히 신불당이죠.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과거에는 구불당이었어요. 근데 구불당은 사실 학원가가 있지만 유흥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신불당은 다르거든요. 이런 구분 짓는 것들의 섬세한 것들이 제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주아님이 얘기 좀 해줘보라고 도시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저랑 임장을 또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임장을 리더하게 됐어요. 그 임장을 리더하다 보니까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써달래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의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하다. 네,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된다. 네, 이 이야기 중에 보면은 발톱이 1000번을 임장을 했기 때문에 발톱이 서너 번은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계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수순을 밟아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와, 이 1000번을 임장을 하고 그걸 다 기록을 하면서 발톱이 빠질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치열하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도 완벽한 기계치였거든요. 근데 저도 부동산 관련 광고주와 상담을 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가 접었던 사람이라서 나하고는 부동산은 안 맞지만 광고주하고는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하시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광고주를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어서 내가 했던 경험치가 사람들한테 남겨주고 싶고 나한테도 그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니까. 왜 아시잖아요. 화산지에 먹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쫙 번지게 되잖아요. 어쩌면 저한테 그런 영향을 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마 책 속에도 작가님의 공부 방법, 아까 전에 루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소개해 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부동산 공부에서는 정말 요거 하나는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내 집 하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집 하나 보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신축이면 좋고, 되도록이면 수리가 다 돼 있으면 좋고, 되도록이면 싱크대가 한 셈이면 좋겠고, 화장실은 대림마스 이상의 아메리칸이 들어오면 더 좋겠고, 샤시는 LG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렇잖아요. 근데 집값을 결정을 해서 내 자산을 키우는 것은 동네의 품격이 결정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이죠. 들을 풍경. 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산다면 일자리에 가까운 입지면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먹고 사는 게 해결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직장, 예를 들자면 서울이자면 도심권이나 여의도권이나 강남권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너무 좋고, 여기에서 조금 멀어.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지하철이 좋으면 돼요. 그래서 일자리와 교통은 한꺼번에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고 살만하면 세 번째는 학군이에요. 강남의 탄생은 사실 강북이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강북에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졌을 때 드디어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영동을 70년대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강북을 아무리 억제를 하고 인허가도 안 내주고 강남을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좋은 학교가 다 강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 일단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휴문고, 숙명여고, 중앙고, 서울고, 상문고 이런 모든 제일 좋은 명문고를 다 강남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들 이제 나라에서 그 평준화 시켜버리죠. 그럼 나는 강남에 살기만 하면 그 명문고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된 곳이 바로 지금의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먹고 사는 게 괜찮아지면 학군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환경이거든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데가 이왕이면 아파트가 많으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좋은 환경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유해시설이 많아, 유흥가가 많아, 고가가 있고 지하도로가 있고 1호선처럼 어떤 소음이 나는 그런 단절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생활에 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곳이 아닌 게 더 좋죠. 그래서 사실은 순서 세 가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좋은 동네를 먼저 선점한다. 두 번째는 좋은 동네에서도 가장 좋은 단지. 그런데 가장 좋은 단지를 내가 살 돈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좋은 단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단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동네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좋은 단지를 결정하면 마지막에 내 집 하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로얄동, 로얄층, 그 다음에 뷰가 좋은가, 구조는 판상형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먼저 좋은 동네, 좋은 단지, 좋은 집 이런 순서를 지키면 자산이 커질 겁니다.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삶과도 닮았네요. 집을 구하거나 이러는 게 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그 자체도 삶과 되게 닮았고 인간관계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니까. 뭐 어렸을 때야 부모 영향을 받는 거고 좀 나이 들어서는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고 직장 동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또 정말 진실로 나랑 이렇게 이해관계 없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멘토랑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집이 전혀 이런 삶하고 그대로 정말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삶도 잘 살아야 되겠고 잘 살아야 되겠고 집도 그 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지만 그 웬만하면 모든 걸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아이들도 또 고민해서 그런 공간을 얻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